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대우건설. 자, 어제 제가 여기서는 이제 3차 파동이 진행이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3차 파동은 정말 가장 센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쉬면 안 된다.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쭉쭉 치고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무려 시가가 이제 9%나 떠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장중에 좀 밀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전부 세요. 상승도 세고요. 장중에 나온 조정도 셉니다. 변동성을 동반은 했지만 그냥 치고 나가는 거죠. 그게 3차 파동이다. 자,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도 수익이 점점 쭉쭉 치고 가는 만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최초 이 3월 26일에 여러분들에게 이 하단 라인 때 15,900원 라인대에서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벌써 이 55%라는 수익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좀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3차 파동이 가장 세죠.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대우건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제 이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지 그 대응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기분 좋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와 함께 좀 대응을 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 혹은 현재 이 종목 수익권이신 분들은 댓글창에 수익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번 파동에서 또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더 힘을 내서 다음 목표가와 이 수익 극대화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서 지금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중에 대한 이 눌림에는 우리가 속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리는 거는 여전히 이 초과열이에요, 초과열. 그리고 그 기준은 이 앞에 파동에서처럼 이 기준이 깨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시그널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유를 하는 거예요. 이 시그널 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비추세 구간을 지나서 현재 여기서부터 이 다시 추세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맥점 분봉이 깨지는지 마는지만 체크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깨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팔자고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지금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열심히 째려보고 있으니까 오늘은 꼭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면 팔고 버티면 유지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 파동론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 목표가를 좀 대충 산정을 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이 07년도 때 고점 이 3만 원이란 가격대 여기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냐. 우리 기술도 보시면 그때 당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게 이 윗꼬리를 먹으러 가는지 보자. 그래서 2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평균선을 마지막에 또 올라타고 올라가면서 초과열에 나오면서 3만 원까지도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훨씬 훌쩍 넘어버렸다. 자, 대우건설도 그와 같은 지금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바지에 대한 파동.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단순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 기술도 이 막바지 클라이맥스 파동에서는 이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끝자락 파동에서는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그 종목들이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5일선만 보셔라. 대형통신도 이 5일선만 보셔라. 그죠? 대우건설도 이 5일선만 보셔라.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고 팔게 될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생긴 이 장대 양봉 하나는 우리가 또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 이 1원이라도 비싸게 팔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치고 나갈 때 결국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그 강세에 대한 자리에서는 분할로 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깨지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량 엑시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우건설 제가 보는 이 매도 차트로도 한번 보자고요. 자, 어느덧 또 올라오다 보니까 이 과열 밴드에 지금 거의 다 또 근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치고 올라가면은 여기서는 또 저항이 생길 확률이 생기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대우건설 3월 20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단기 고점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밴드에 진입을 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 과열이 지금 또 오려고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보는 이 과열 밴드에 이 주가가 또 진입을 하게 되면 그 과열 신호가 발생이 됐을 때 제가 그때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한 30%를 좀 챙겨볼까 해요. 자, 그리고 남은 물량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선이 깨질 때 그때 또 조금 팔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할 때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지금 이 파는 이 매도에 대한 시점도 지금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이 찰나의 순간에 나오는 매도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제가 팔 때 여러분들한테도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대응을 못하면 순식간에 이 수익이 또 금방 또 줄어드는 거니까 문자 받으셔가지고 우리 같이 고점에 잘 매도를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매도가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세력들이 일단 강하게 한번 매도를 떨굴 겁니다. 이때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대기 매수세가 얼마나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 파동의 이 고점 라인 때 끝자락에서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떨구는 거죠. 대기 매수세가 얼마나 있나. 그래서 대기 매수세가 많고 잘 받아준다 그러면은 더 올려볼까 하고 지금처럼 한 번 더 올려주는 거예요. 이 횡보 조정을 만들면서. 근데 밀어봤더니 매수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밀리냐면 이 삼성전자처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끝자락에서 이탈이 되는 순간에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이 순간적인 급락으로도 밀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건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매도에 대한 그 형태를 보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급한 매도가 떨어지지만 이 긴 시간 조정을 거치고 횡보 조정이 나오고 다시 또 고점이 온 거잖아요. 대우건설 역시도 제가 뭐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말씀드렸던 거는 강한 상승 뒤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그 힘을 체크를 하는 거죠. 유지가 되면 다시 한번 이 튀어 오른다. 물론 그 형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 대우건설 이 조정의 이 끝자락에서 제가 잡아드렸었던 것처럼 당연히 다시 잡아드릴 겁니다. 그 타점 역시 받아보실 분들은 미리 이 아래 번호로 몇 점이라고 문자 보내셔가지고 저랑 같이 좀 그 자리 기다려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네,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그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